그 다음에 경무는 이제 그 여름을 뜻하고 꽃을 뜻합니다. 아까 휴문이 씨앗이고 생문이 새싹이었다 그러면 경문은 꽃입니다. 화려하게 퍼져나가고, 그래서 아까 경문의 뜻을 보면 파티를 하고 잔치를 열고 행복해하고 그리고 이렇게 막 화사하게 펼쳐져 나가는 그 환타지 같은 세상, 이제 그것이 경문입니다. 마지막 계문은 탁 트인 가을 하늘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보통 가을에 열매를 맺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문에 속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그 생문의 반대에 사문이 있고 계문의 반대에 두문이 있습니다. 아까 두문이 이제 그 갇혀 있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여덟 개의 문 중에 네 가지 길한 문인 그 휴문, 생문, 계문, 경문을 사용해서 그거에 해당하는 방위에 그 진택나경을 오행 소재와 함께 땅에 묻는 것, 이것이 오행제 수밀결입니다. 그러면 수제는 언제 쓰냐? 그러면 수제라는 것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수제라는 것은 속효성이라서 효과가 하루 동안 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즉시 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소재는 수제니까. 그래서 수제는 물을 사용하고 그 효과는 하루다. 화재는 새의 깃털, 새는 하늘을 날기 때문에 불의 기운으로 취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속효성이지만 한 1개월 정도 가는 것이라서 그 수제보다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 다음에 목재는 속효성, 지속성을 다 갖추고 있어서 중용에 해당하는 것이고, 소재는 목재니까 나무고 효과는 1년 정도 갑니다. 금재와 터재는 거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이제 나라 일이나 이제 그 회사 일을 하기 외에는 잘 안 쓰게 되는데, 그래도 금재까지는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20년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속을 쓰게 되고요. 토재는 이제 한 1세 30년 가는 것입니다. 20년, 30년 동안 간다 그러면 뭐 정말로 안 좋은 운을 타고난 아이를 위해서 그 조작을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그 안 좋은 일을 막아준다든지, 뭐 2대운, 3대운, 3대운, 2대운, 3대운 연속적으로 나쁜 그런 대운이 왔을 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수제는 이제 진택나경 위에 그 흙을 덮고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이 물이 그 휴문에 작용을 하는 물은 얼었다가 녹은 물, 생문에 작용을 하는 것은 우물물, 요즘 같은 우물물보다는 이제 지하수라든지 그런 거가 되겠죠. 신수법이란 게, 예. 그거 지금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다 설명하고 나서 이제 아까 거기에 신수에서 그 사람 지금 나쁘게 돼 있잖아요. 그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적용할 거예요. 이거 설명을 한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우물물이나 지하수를 사용하게 되면 생문을 작용시키게 되고요. 왜냐면 로수는 물을 해놓고 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만큼 젓냐면 열심히 저어서 좀 힘들다 피곤할 때까지 저은 그런 물이 이제 로수라고 해서 이제 그 계문이 됩니다. 곤수는 한번 끓였던 물, 끓고 나서 이제 식힌 물, 그것이 이제 경문에 작용을 합니다. 화재는 이제 새의 깃털을 놓고 그 다음에 그 흙을 덮는 거죠. 휴문은 검은색 깃털, 생문은 노란색 계통의 깃털, 계문은 흰색 계통의 깃털, 경문은 붉은색 계통의 깃털을 사용하게 됩니다. 목재는 이제 다음 소재들을 건조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휴문을 작동시킬 거면 이제 건조된 과일을 넣고, 어떤 과일은 상관없습니다. 생문이면 건조시킨 뿌리, 계문이면 건조시킨 나무 껍질, 경문은 건조시킨 꽃. 뭐 대부분 다 한약재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제 몇 개씩 건재산 가면 다 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약재들 중에서 좀 싼 걸로 구입하셔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경동시장 가시면 다 말라있는 상태로 건재로서 구입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금재는 이제 다음 금속인데, 휴문은 철 1촌 입방체, 그 다음에 생문은 금 7푼 입방체, 경문은 동 4푼 입방체, 계문은 은 10리 입방체인데, 이제 이게 이제 촌분리로 가면서 과거인데 아마도 명나라 때 당시의 도량형으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나라 때 이제 주로 발생한 문파기 때문에
예, 처음부터 그 색깔이에요. 자연에서. 토제는 이제 휴무는 모래를 덮고 그 흙을 덮게 되고, 그 생무는 부드러운 흙을 놓고 덮게 되고, 계무는 자갈을 놓고 흙을 덮고, 경무는 벽돌을 놓고 이제 흙을 덮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예, 일단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손에 해당하는 것과 이제 부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아니군요. 부는 이제 관의 기운을 풀어내는 것이고, 손은 관의 기운을 제압하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성국도 아니고 통기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제압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궁을 쓰고 싶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손에 해당하는 것과 부모에 해당하는 것이 다 인동궁이 아니에요.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자극을 해서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제일 위를 쓰고 싶다 그랬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그 자손보다 부모를 쓰려고 했던 이유는 위아래 글자가 똑같죠. 유유, 그러니까 번호가 4499. 그래서 이걸 쌍인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부모계의 기운이 되게 세기 때문에 이 정도면 여기 있는 중궁에 있는 흉흉한 관기를 충분히 기운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기가 토고요. 그 다음에 부모는 금입니다. 부모계는 항상 관기의 기운을 받아서 생을 받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 탐생망극이라고 합니다. 탐생망극은 이제 생함을, 내가 생해줘야 되는 것을 탐해서 그 극을 한다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기가 나를 극하는, 이 당사자를 극하는 것을 이제 좀 부모를 해서 이제 그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나를 생해주기 때문에 그 기운을 내가 다 받아서 내가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여기서는 굉장히 지금 그 세궁의 기운이 약하기 때문에 그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개의 부모궁이 있는데, 제일 위쪽에 있는 부모궁을 선택한 이유는 보면 그 밑에 있는 문장괴신이 되게 좋아요. 여기가 생문이고, 당연히 생문이 있으니까 좋겠죠. 그 다음에 복덕입니다. 복이 있고 덕이 있고, 청룡은 만사형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지가 역시 좋은 뜻이고, 그 다음에 천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 좋은 글자들만 있기 때문에 이 궁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네모칸은 제일 아래쪽이 북쪽이고 제일 위쪽이 남쪽이기 때문에 남쪽에, 이게 생문이니까 남쪽 생문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쪽의 생문을 아까 그 오행제 수밀법으로 자극을 줘서 이 기운을 살려낼 거예요. 지금 만약에 지금이 10월 11월 음력 10월 11월에 이 문제가 생길 거라면 한 9월이나 7, 8, 9월 정도에는 벌써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저쪽을 인동시켜서 생문을 자극해가지고 저걸 인동시켜서 중궁의 관기를 없애고, 그리고 생문에 속해 있는 저 좋은 그 뜻을 가진 글자들이 다 작동을 하도록 만들 겁니다. 그러면 생문을 써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하루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도 1년은 가도록 해야 되겠죠. 그러면 1년, 그리고 아니면 이게 뭐 바로 이번 달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한 달 동안 빨리 속효를 해야 되니까 한 달을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한 달 아니면 그 1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까 여기 설명에 수제는 하루, 그 다음에 화제는 한 달, 목제는 1년이 가죠. 만약에 아직 이게 이 사건이 터지기 전이었다 그러면 그 목제를 사용하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지금 급하게 지금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10월 달이라 가지고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 소환장 날라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화제를 써야 될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당장 이제 검찰에서 부른다 그러면 당연히 수제를 써야겠죠. 하루 만에 뭔가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그것에 맞춰서 정하는 겁니다. 당장 이제 뭔가 이제 큰일이 나고 있으면 당연히 다 써야죠. 사실은 수제도 쓰고 화제도 쓰고 목제도 쓰고 이제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대충 봤을 때 아직 이 일이 나기 전이라고 따지면,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1년, 신수는 1년 동안 보니까 연초에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 11월에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지금 준비해가지고 이거 합시다. 그래서 목제를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목재를 사용하고 생문이었죠. 그러니까 뿌리를 준비해서 뿌리로 된 거를 준비를 해서 아까 그리고 그 방위가 남쪽이었죠. 그러니까 남쪽 방위에 내가 사는 집으로부터 남쪽 방위가 있는 곳에 가서 흙을 파고 땅을 파고 거기에 진택나경을 놓고 그리고 말린 뿌리를 놓고 다시 흙을 덮는 것까지 합니다. 그런 다음에 전통적으로는 금신 옥수밀결이라는 걸 합니다. 금신은 금과 옥을 사용하는 것이 명징투파의 특징입니다. 금면 옥장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금과 옥을 사용해서 이제 금옥만당이라든지 이런 금과 옥을 사용하는 구결들이 많은데 금신 옥수밀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신 옥수밀결은 오늘 여기서 이제 공개할 얘기는 아니고요. 한 번 정도 강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천인대법 강의를 했을 때. 그래서 금신은 그 어떤 특정 혈의 그 기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정 혈의 기를 모으고 옥수는 특정 수인을 짚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이걸 다 한 다음에 거기서 특정 혈의 기를 모으고 특정 수인을 짚고 기운을 유통시켜서 그 당사자한테 연결을 해주는 것까지 하면 이제 개운이 완성이 됩니다만 이게 이제 공개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이게 지금 이 영상 자체가 일반에 다 공개가 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역술 하시는 분들이 좀 정정당당하지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괜찮으신 분들, 훌륭하신 분들도 계신데 정정당당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원래부터 알던 건데 뭐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 하고 그러셔서 이제 여기서는 밝히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저하고 인연이 되면 가르쳐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현심초심 회원님이 다 배웠으니까 회원님한테 가르침을 받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공개를 할 내용은 아닌데 금신옥수밀결이란 것은 명징투파에서도 비전 중에 비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떤 책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비전서에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이제 전해 줄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거 다 가르쳐주고 이게 뭐야 하실 수가 있어서 차선책으로 알려드린 것이 거기 보시면 유교제가에 어제 제가 갑자기 뜬금없이 구천 현묘 원군 수인을 올려놨습니다. 그게 이제 뜬금없이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금신옥수밀결을 하지 못한다면 구천 현묘 원군의 수인을 짚고 구천 현묘 원군 구천현녀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으림 삼식의 수호신이시니까 이거는 이제 금신옥수는 내가 기를 돌려서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거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 그 기도를 올려서 이 조작을 한 것이 그 당사자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달라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인이 조금 단순하지만 조금 손가락이 아플 수 있지만 좀 익숙해지실 때까지 그거를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 써놨던 것인데, 아무튼 그거는 뭐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래서 금신옥수밀결이란 것이 있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대충 이제 그것이 이제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구천현녀인을 맺고 이제 기도를 올리는 것으로 대용할 수 있다.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